먼저 푸른 늑대에서 가장 높은 인물로 버르테가 있는데요. 아래로는 코알이 마날이 있는데 사슴입니다. 얘네는 무두리 사부와 직접 대화를 나눌 정도로 호랑이 형님 세계관 최강 중 한 명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늑대의 빙의하는 형태로 등장했다가 명령을 전하고 나서 사라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하르도 버르테의 명령을 최우선시할 정도로 푸른 늑대에서 버르테의 입지는 굳건하다고 볼 수 있었죠. 그 다음으로 입지가 높은 건 베르탱게인데요. 베르탱게는 분신술을 활용해서 항마병 풍을 압도했습니다. 참고로 풍은 무굴의 측근 중 한 명으로 항마병 중에서 강한 편에 속하는 실력자였죠. 만약 베르탱게가 랑을 지키지 않는 상황에서 순수하게 1대1로 싸웠다면 끝까지 분신술이 들키지 않아서 가볍게 풍을 이겼을 것 같은데요. 베르탱게는 랑을 지키려다가 풍의 설계에 당했으니까 이걸 보고 베르탱게가 약하다고 평가하긴 어려웠습니다. 물론 풍도 수위나 하지 않은 상태였다는 걸 감안하면 고작 한 대 맞고 죽을 뻔했다는 건 좀 심하긴 했는데요. 원래 푸른 늑대는 그렇게 개별적인 전투력이 뛰어난 종족은 아닙니다. 푸른 늑대의 진짜 무서움은 물량과 단결력인데요. 대장 추위도 버르테의 리더십을 인정하며 추위 일족도 푸른 늑대처럼 뭉쳐야 살아남을 수 있다고 말할 정도였고요. 어마어마한 부대를 가지고 있던 흰눈썹과 무굴도 푸른 늑대 무리를 상대하기 꺼려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실제로 푸른 늑대는 뛰어난 조직력을 바탕으로 변종들 다수를 상대로 순식간에 승리했고요. 변종들은 숫자에 밀려서 제대로 대항하지도 못한 채 허겁지겁 도망가기 바빴습니다. 그래서 베르탱게가 풍보다 약했다는 이유로 푸른 늑대도 약하다고 평가하긴 어려웠죠. 베르탱게 다음으로 입지가 높은 건 자하르인데요. 베르탱게가 당하니까 자하르가 임시 리더가 돼서 푸른 늑대들을 이끌었습니다. 자하르의 특이한 능력이 있다면 무골의 정신지배를 막을 수 있는 능력을 들 수 있는데요. 자하르는 결계를 쳐서 늑대들이 정신지배에 당하지 않게 전장을 보조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푸른 늑대의 행동대장은 바랑인데요. 바랑은 다른 늑대들보다 압도적으로 빠른 모습을 보여줬고요. 자하르도 바랑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자하르는 바랑을 먼저 보내기도 했죠. 또한 바랑은 수인병 중에서 강한 편에 속했던 녹치와의 덱에서도 승리를 거뒀는데요. 이때 녹치는 푸른 늑대한테 쫓기고 있다는 걸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완전한 승리라고 보긴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바랑은 호랑이보다도 약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과거에 빠르한테 당해서 죽을 위기에 처한 적이 있었고요. 상군의 도움을 받아서 겨우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랑은 호랑이 중에서 강한 편에 속했던 왕태하의 덱에서도 고조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확실히 호랑이를 상대로 1대1로 제압할 만한 실력은 안 된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모습을 한 늑대인지 아니면 진짜 인간인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인물로 랑이 있는데요. 랑은 풍의 스피드를 따라갈 수 있을 정도로 어느 정도 실력이 있는 캐릭터였고요. 푸른 늑대를 소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랑만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다른 늑대들도 할 수 있는 건지 정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지만 소환은 랑이 하는 모습만 나왔고요. 바랑과 자하르가 퇴각하고 나서 게이트가 저절로 닫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푸른 늑대에 관한 중요한 떡밥이 있다면 버르테도 개인적인 이유로 아랑사를 찾고 있다는 건데요. 그래서 자하르는 상군과의 관계가 틀어질까봐 굳이 자신들도 아랑사를 찾고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상군이 베르탱게와 어느 정도 친분이 있는 데다가 바랑을 구해줬으니 푸른 늑대 사이에선 이미지가 좋은 게 사실인데요. 푸른 늑대는 버르테의 명령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군 측과 틀어질 수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흰눈썹을 상대한 푸른 늑대의 세력은 일부에 불과하고요. 북쪽에 더 많은 푸른 늑대가 존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베르탱게도 죽지 않았으니 향후 푸른 늑대는 다시 등장할 거라고 보면 됩니다. 감사합니다.